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남다른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도 위대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히트작을 낸 크리에이터들은 이를 만들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는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패턴을 찾은 사람은 앨런 가넷으로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부터 고성장 스타트업까지 수백 곳의 기업들과 함께 놀라운 업적을 남겼고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란 책에서 소비, 모방, 창의적 공동체, 반복이라는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을 숙지하고 의도적으로 따라하면 누구나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창작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앨런 가넷의 주장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천재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지적합니다. 1963년 11월 비틀스의 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로 부르의 명곡 예스터데이를 탄생시켰습니다. J.K. 롤링은 런던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해리포터 이야기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천재들만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왔죠. 폴 맥카트니의 예스터데이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순한 멜로디 코드를 20개월에 걸쳐 힘겹고 치열한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의 산물이었습니다. 비틀스 전문가 이안 해먼드는 레이 찰스의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와 코드 진행이 같을 뿐만 아니라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틀스와 폴 맥카트니는 레이 찰스의 광팬이었습니다. 기업 대 기업 마케팅 캠페인 중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앨런 가넷은 왜 실패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노베이션, 컬래버레이션, 브레인스토밍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번쩍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남다른 열정이란 주제에 대해서 연구해보니 자신은 천재가 아니었다는 자책감과 함께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나 피카소처럼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겐 어떤 패턴이 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고 통화하고 메일로 질문하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창의력에 관한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통찰이 섬광처럼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화 아마드스에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어린 모차르트의 완벽한 연주 모습과 작곡 능력을 보고 자책하는 장면은 우리가 믿는 천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럴 수가,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초보잖아. 그런데도 고친 흔적이 없어. 이건 바로 신의 음성이야. 천재들은 작품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의 신격화 작업은 잡지사나 영화 제작사 또는 저술가와 출판사 그리고 공연 기획자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천재는 광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14년간 엄한 아버지 밑에서 매우 반복적이고 고된 과정을 통해 작곡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작품을 스케치했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가며 작곡했죠. 더군다나 살리에리는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모차르트 아들의 선생이기도 했다는군요. 천재에 대한 환상과 함께 IQ에 대한 환상도 있습니다. 지금의 IQ 테스트를 만들어낸 루이스 교수는 1921년 IQ 135가 넘는 NEE 일명을 선별해서 5년이나 10년마다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그 당시 이 테스트는 천재를 가리는 것보다는 정신박약자를 선별해서 불임시수라는 용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들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었지만 IQ에서 천재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집단을 분석해 보면 IQ보다는 자신감과 인내심이 강했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IQ와 창의성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역치 이론이 나왔는데 90만 넘으면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양적인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적인 측면은 어땠을까요? 비액검 4만 넘으면 누구나 천재 영역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창의적인 성과를 이끌어낼까요?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건지 연습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시죠? 유명한 화가인 조너선 하디스티를 만나 면담하며 과거의 여정을 물어봤더니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13년간 매일같이 그림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랄까요? 그렇다면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다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고수들을 비교한 결과 정신 자세에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훈련 방식에 따라 결과도 무척 달랐습니다.
하디스티는 르네상스 시절 개발된 아틀리에 운동을 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은 쉽게 말해 남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훈련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전을 할수록 뇌도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옳다고 치면 이어서 의문이 생깁니다. 운전을 1만 시간 하면 누구나 최고의 카레이서가 될 수 있을까요? 원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 주장한 플로리다 주립대 K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는 목적이 있는 연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하는 버스 운전기사들보다 택시기사들의 해마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음악가, 통역사, 심지어 저글러들도 연습량이 많아지면 두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천재가 되기 위한 삼박자가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정적으로 천재 크리에이터란 호칭을 들으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꼈거나 어떤 누군가와 동시에 착안을 했더라도 천재로 인정되는 사람은 드러난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몰입의 저자 칙센트미하이는 천재라는 유명세에 올라타려면 올바른 교육, 시간 투자,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설득할 능력이란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이중적인 본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와 몬트리올 대학교 연구진들은 이 모순적인 심리가 음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했습니다. 학생들은 2번에서 8번까지 새로운 음악을 들었을 때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다가 8번에서 32번을 반복해서 들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시들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기 브랜드의 생사도 비슷합니다. 일정 시간이 흐를 때까지 인기, 절정을 누리다가 고객들에게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 비즈니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페이북이 세상에 공개되기 몇 주 전에 컬럼비아 칼리지의 웨인팅과 애덤 골드버그는 캠퍼스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북과 아주 유사합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은 온라인 익명록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웨인팅과 애덤 골드버그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사했고 마크 주커버그는 실리콘밸리로 이사했습니다. 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도 캠퍼스 네트워크는 사라졌을까요? 그 당시 유저들은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네트워크는 실명을 요구하고 사진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하게 되도록 엄격한 룰을 정했던 겁니다.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와 찜하기로 사람을 낚은 다음 천천히 기능을 확장해 나가면서 거부감을 최소화했던 것이죠. 친숙함과 색다름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친숙함을 주는 과정이고 신제품 개발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IQ가 높다고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성은 도전과 반복이란 몰입 과정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보고 이익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서사일 뿐입니다. 시대적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시대를 읽은 통찰력은 경험과 독서를 통해서 배양되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